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연속 하락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흐름 속에서 반짝 매수세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하락세가 바닥을 쳤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는 이야기 등 의견들이 또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요, 성공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들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여러분 위해서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지식인이죠. 소일섭 전문가와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하고 재미있고 알맹이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이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투자하기 좋은 입지들 또 하나하나씩 알아가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정말 알찬 내용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도 좀 문서들 확인하게 됐다. 이런 반응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요, 토지 이용 확인후 보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봐도 잘 모르겠던데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살짝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시청자분들 질문 온 거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보니까 토지 이용 서류를 보니까 지목이 임야였고요. 그 다음에 용도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가 좋은 거라고 했는데 항상 도로를 끼고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서류는 지금 역세권에서 거의 아주 가까운 한 300m 정도에 있는 땅입니다. 요것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요 땅입니다. 보시게 되면 자, 철길이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긴 저쪽 방향인데, 자, 보시면은 네모 반듯하게 땅의 모양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요것을 지적도로 확인을 하면, 자, 지적도를 보내볼까요? 네. 클릭을 또 한번. 네. 예.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보시면 네모 반듯한데 어때요? 뭘 보라고 했죠?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안에 만약에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도로가 없기 때문에 평생 건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요 땅 같은 경우는 지목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이면은 제가 좋다고 했나요? 나쁘다고 했나요? 좋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좋다고 했죠. 네. 예,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은,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100평에 40평을 줄 수 있는 비도시 지역의 땅입니다. 자, 위치가 도로의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서류상으로는 잘 안 보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지도를 보니까 자, 도로에서 이제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도를 봤을 때 과연 이제 분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까처럼
네모 반듯하게만 돼 있는지 아니면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로 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자, 요렇게 도로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축 행위할 때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아가지고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역세권 개발 안에 들어가면 저 안에 있는 도로는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안 들어갔을 때에는 무조건 도로를 끼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 이 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좀 해드렸는데요. 그 토지 이용 확인원을 보면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용도들 그런 것들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확인하셔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비싸게 주고 땅인데 건축 행위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고만 있으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토지 확인 이용원 잘 확인하시고 혼자서만 또 앓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조언 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조언 필요하신다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지난 시간에 많은 문자들도 도착을 했습니다. 특히나 좀 눈여겨볼 만한 문자들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골라봤거든요.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지금 들어온 문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역세권 토지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300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인근 고속 전철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땅이 역세권에서 300m 이내에 있는데 제 땅 20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상을 해준다고 등기가 왔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시가랑 실거래가랑 7배에서 8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네네네. 공시가랑 실거래가랑 차이도 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보면 지금 이미 역세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300평 중에 200평이 저 역 앞에 주차장으로 아마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여기 생겼을 때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원 지주가 앞에 이제 여기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평이 주차장으로 되면 사실은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수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 보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300평이라고 했기 때문에 200평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100평이 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지금 역세권 개발이 100평이 포함이 안 된 걸로 보면 환지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평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공시지가의 2배만 받는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셔도 100평으로 지금 뭐 실거래가가 지금 실거래가에서 7, 8배 차익이 발생이 되니까 만약에 100평이 역세권 개발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아마 상당한 수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요점을 한번 볼까요? 자, 역세권이라는 이유로 호재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은 오히려 사실 손실이 될 수 있고요. 또는 통상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수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에, 그러니까 토지 이용 확인원에 나오면 그 공시지가 있죠? 그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100평 정도는 환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거는 좀 더 좋은 소식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300평 중에서 200평은 이제 조금은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100평은 나중에 호재를 좀 누릴 수 있는 곳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문가님 100평 정도가 지금 호재를 또 누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200%
200평의 그 손실까지도 무마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호재일 수 있겠죠? 사실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이면 역 앞에 주차장이잖아요. 그럼 상당히 가깝고 100평은 수용이 안 당한 부지면 정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환지로 계산하더라도 보상가가 상당히 좋을 걸로 봅니다. 네.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호재 소식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연락 주셔서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이용하세요. 02-1638-3910번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자는요. 역세권 토지 투자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 역세권 토지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앞서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개발 호재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좀 투자해도 좀 괜찮을까?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언제 투자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이 질문은요. 사실 상당한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풀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역세권 토지 투자 언제가 좋냐 일단 뭐 여기 개발을 뭐 발표가 날 거 아닙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발표 났을 때 이제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발표만 하면 일반 분들이 공사 바로 들어가는 줄 압니다.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뭐 공청회도 있을 거고요. 뭐 실시 설계도 있을 거고, 보상 문제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나열해서, 보겠습니다. 자, 역세권의, 개발 단계가 첫 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발표가 끝나면 설계 승인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요게 끝나면 다시 또 이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하고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권의 타당성 용역 조사 및 다시 주민들 공청회 먼저 설명회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용도 변경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하나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개발 기본계획 발표가 났습니다. 자, 발표. 자, 그러면 역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자, 역은 발표가 났으니까는 정보를 저기에 역이 생기구나 하고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때는 어때요? 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죠. 단 리스크도 큽니다. 여기 어디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생겨버리면 앞에 땅이 거의 수용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크지만 수익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실시 설계 승인입니다. 자, 요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전 단계에서 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사실은 공청회가 있습니다. 설명이죠. 주민분들 모셔놓고 요렇게 개발할 거니까 어떻게 동의하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방송 뉴스에 보면 어디 지역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상하다 뭐 데모도 많이 하고 뭐 반대한다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서 확정이 나면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확정이 나야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역의 위치가 확정이 나겠죠. 자, 여기 위치가 이제 확정이 나면 내가
어디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익 면에서 좀 안정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승인 발표하면서 뭐예요? 이제 고시 공람이 일어납니다. 아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면 다시 그 기간에 문서를 올리고 뉴스나 신문예상에 발표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겠다고요. 자, 그 다음은 자, 철도 부지 보상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정이 났고 위치가 확정이 났으니까 어때요? 이제 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민들의 보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제가 다른 지금 지역에 역세권에 확정이 나서 부지 보상 깃발들이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편적으로 자, 보상이 나갈 때 자, 여기면 어떨까요? 이제 위치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500m 안에 있는 토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이 자, 보시면 이제 공사입니다. 자, 착공되면 어떤 각종 뉴스에서도 나오고 이 공사가 이제 무산될 일이 없죠. 요때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지가는 어떨까요? 토지의 투자는 그래도 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면 주변에 이제 공사하면서 교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여기 공사가 되면서 이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여기서 1차 투자자들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2차 투자자도 생깁니다. 그래서 1차 투자자가 더 기다리지 않고 교환 2차 투자자가 이게 막교환이 되는 시점도 되고요. 또 더 기다리는 시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용도 변경 시기죠. 자, 이게 뭐냐면 자, 환지로 개발을 할 때 이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땅들이 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자, 용도가 상업이냐 주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보편적으로 환지 방식은 보통 6대4나 7대3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위치에 따라서 내가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철도 옆에 있는 땅들은 감정가가 낮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도로에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높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제 시청자분께서 역세권 토지 투자 어디에다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살펴 좀 드렸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여기에서 이 토지 투자할 때 수익 좀 많이 얻으려면 그 방향들도 좀 있잖아요. 예, 어느 그렇죠. 방향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여기 생기면 역 정문의 앞쪽 부분이 좋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철길 옆보다는 철길 뒤쪽보다는 앞쪽 부분으로 방향을 가는 게 수익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의 방향도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보편적으로 보면요, 전문가님, 여기 이제 절대 농지에 많이 속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 절대 농지에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세권의 90%가 절대농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농지, 제가 절대농지에다가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절대농지에 생깁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누가 만약에 여기 생긴다 하고 의뢰가 들어오면, 투자가 들어오면은 도면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쪽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사실은 큽니다. 또 하나는 역세권 개발이 1km도 있고 2km도 있고 3km도 있지만, 자, 절대농지 부분이 바로바로 개발되는 부분들이 빨라지려면 최소한 그래도 역에서 500m 안에 또 300m 이후에 있는 토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할 때 꼭 도면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면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면 봐도요. 우리가 네. 도면 어떻게 볼 줄 잘 모르잖아요. 도면 왜냐면 네. 여기 보이잖아요. 역. 네네. 여기 있으면 역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300m 빼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되죠. 2, 3m 정도를 이제 확인하시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세권 토지 투자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시기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이야기 좀 해드렸습니다. 총 6가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역 개발 기본 계획이 발표됐었을 때 이제 지가가 가장 낮지만 리스크가 좀 컸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 설계 승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역의 위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해드렸거든요. 이 단계마다 여러분들께서도 전략들 세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 단계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들은 알려드렸지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은 좀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는 조금 가격이 비싸도 안정적인 것을 원합니다. 왜 안 그러면 내가 역세권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가 될 수도 있고 주거지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건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항상 토지 투자는 내가 건축을 할 수 있어야만이 나중에 포함이 안 돼도 지가가 상승됩니다. 하지만 건축 행위가 안 됐을 때에는 주변이 개발되면 내 땅도 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금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도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절대농지의 역사가 생길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300m에서 500m 안에 정면 쪽을 유심히 보는 게 추천드립니다. 네, 가격이 비싸더라도요, 여러분들 꼭 이럴 때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예, 또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항상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일섭 전문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10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